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장군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국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국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이 지금 안보의 제일 위협 요인인 것 같은데요. 장군님 여기저기 지금 행사에 연설도 하시고 또 보수 진영, 범보수 진영에 많은 사람들 또 만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조국 사태에 지금 어떻게 좀 분석하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가요? 어제 사실 저도 강남 대형 교회에 알만한데요. 예. 아주 큰 교회에 좀 저희 때 목사님이 강연을 좀 오라 해서 6시 가서 교회 밑에서 군대식 이렇게 나눠 먹는 밥 먹고 제 집사람하고 가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질문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맹맹해지더라고요. 워낙 조국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 조금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 조국의 그걸 밝혀내면서 이 좌익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 참 긍정적인데 안보 이슈가 묻혔다는 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의 재산 문제에 있어서 참 이 국민 감정과 이성과는 차이가 난다. 제가 보기에는 조국의 가장 큰 죄는 사실 산호맹 그거거든요. 그건 헌법 파기 아닙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국사범이라고 우리 통상 이야기하는 가장 큰 중죄죠. 그걸 자기가 사과도 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후회도 안 한다. 그 소리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도 마찬가지 구태여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누구를 존경하느니 남쪽 대통령이니 올해가 건국 71주년인데 그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저 사람들은 사실 국사범들이에요. 머릿속은. 그게 사실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 제일 큰 죄일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죄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입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하여튼 입시와 관련된 범죄, 공무집행 방해니 여러 가지 법은 그렇게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문제. 저 사실 잡범입니다. 일반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조에다가. 그러니까 일반 잡범 통상 오는 경제 관련 범죄나 이런 것들인데 그건 일반 범죄 위반이거든요. 국민 여러분 보시면 일반 법이 더 상위법입니까? 헌법이 상위법입니까? 그러니까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그 법 내용이 얼마나 중대하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때법, 국민정서법이라는 해괴한 광장과 감정의 논리가 우리 법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 그 죄를 저지른 게 이렇게 죄가 경하다는 게 아니고 그 죄 자체가 산호명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우리 가치관이 정도되어 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면 제가 아빠 미안해라고 하는 프랜카드를 붙여서 조국 때문에 그렇게 제법 그게 어디 보수 일각에서 하고 자유한국당인가 거기서 했는지 하여튼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출처는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프랜카드가 좀 붙고 그랬다면서요. 조롱하는 프랜카드가 붙었죠.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돈과 권력이 없고 또 그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조국이처럼 나쁜 짓을 못해서 미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롱하는 건 좋은데 조롱을 해도 좀 가치관을 있게 해야죠. 그러면 자식들한테 야 너도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지면 조국이처럼 너그 손자 네 아들이지 편법을 이용해. 안 그러면 네 손자한테 내 부끄러운 아빠 돼. 이 소리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참 씁쓸한 자화상.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제가 편법시켜 갔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을 파괴시키는 건 화 안 납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편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화가 난다. 화나죠, 두 개 다. 근데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만큼 이거 분노를 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저는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미국이라면 만약에 네. 조국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갖다가 뭐 뒤집기 위한 그렇죠. 뭐 블랙 펀드라든지 뭐 유니버머라든지 뭐 그런 어떤 조직에 이렇게 관여했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장관을 하게 됐을 때 너가 미국을 뒤집기 위한 혁명 조직의 이렇게 일원이었다. 그러면 그게 중점이 되지.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부차적인 그렇죠.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않고 오히려 그런 산호맹이 부각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산호맹만 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슨 뭐 이 대학교의 편법 입학이니 논문이니 이제 조작이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펀드니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산이 나오니까 이제 이쪽으로 불이 붙었고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는데 보면 산호맹 경력이 문제다라는 게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국이 뭐가 문제냐 하니까 딸 문제가 제일 문제고 두 번째가 펀드 문제고 펀드 문제도 딸 문제에 비해서는 또 규모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제일 작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저기 핵심에서는 벗어난 문제가 제일 제가 커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가 도대체 뭘 놓고 판단하고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보면서 뭐 저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만은 뭐 이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울분을 토하는 것도 제가 봐서 황장수 유핑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끼리 울분을 토하는 건데 뭐 시청자분들한테 저희들이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전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또는 그 도덕적 분노가 실정법적으로 어떤 소위 신상 필벌에 이루어질 때는 물론 처음에는 감정에서 화가 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될 땐 사람의 또 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합리에서 뭐가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뒷받침은 법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의해서 헌법이 있고 또 법률이 있고 또 그에 기초한 국제법적인 또 책임감. 한국 보십시오. 일본하고 해서 한일 기본조약 맺은 거, 무슨 합의 맺은 거, 이거 뭐 전혀 그냥 그 뭐 내팽개쳐 뿌리고 불매운동하고 그냥 감정선동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어요. 가슴 엮고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할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요? 법도 무시하고 뭐 그냥 완전히 데마고그 선전선동가를 뽑습니다. 아테네가 그렇게 세계 최고의 지금 같으면 아테네가 뭐 뉴욕 좀 안 되겠습니까? 그죠? 페리클레스 죽고 난 뒤 데마고그들에 의해서 그냥 광장에서 그래서 요즘은 제가 2016년 탄핵 사태를 지내서 이렇게 쭉 한 2년 반을 흐른 그거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 불꽃 그러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죠. 촛불이 법치를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휘청거리죠. 그 틈을 인민민주주의가 파고들어서 지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은 급해서 문재인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는데 뭐 당장 이용하기에 뭐 도리 없이 입시라든지 뭐 사모펀드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산호맹 같은 거예요. 산호맹을 저렇게 너그럽게 보니까 문재인이가 저렇게 우리나라의 매국적인 짓을 하고 해국적인 짓을 해도 관대하고 우리를 향해서 수천 번 도발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 쏴도 김정은이 뭐 백두칭송연애야 그 정신 빠진 일부가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론조사 그게 뭐 다 맞는지 몰라도 상당 부분이 김정은이 괜찮다고 그러고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성이 떠난 사회가 거짓과 이성이 상실된 우리나라가 이게 모래성에 세워진 나라지 이게 무슨 얼마나 존속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참 씁쓸합니다. 그리스에 보면 이제 아테네가 굉장히 번성을 했고 이제 스파르타는 이 군사적으로는 번성했지만은 아테네는 못 미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지시했는데 아테네가 번성하면서 이 그 번성의 본질이 뭔가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제 이 시민국가가 무엇이 시민국가인가를 모르고 상당히 그냥 이 번영에 안온하게 안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화가 나서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까? 예, 그 펠로폰 동맹이는 델로스 동맹이랬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아테네가 지면서 스파르타는 다 지배했지만 또 스파르타 또한 망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리스 자체가 쇠퇴해버리는 마케도니아가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 그리스가 초창기에 가졌던 뭐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어떤 시민 정신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가면서 이제 물질 문화 속에서 타락해 가면서 저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결국은 지금 한국의 이 지금 국민들이 이 법무장관을 하고 자기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안 삼는다고 봐야 돼요. 한국당도 별로 문제를 안 삼았고 이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통할 거라고 보고 별로 의욕도 없었죠. 그걸 누가 캐고 조국이 판결문이 어찌 됐고 그래서 조국이 또 뭐 6개월쯤 깜빵을 살다가 집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국의 의식 변화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누구 하나 추적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조국이 저렇게 이제 구속될 때쯤 장군님은 90년쯤에 1990년쯤에 뭐 계급이 뭐였었습니까? 저는 소령이었습니까? 예, 90년에 88년도에 소령을 달아서 예. 94년도에 중령을 달았으니까 소령이죠. 소령을 갖다가 그럼 88년부터 94년까지 6년을 하셨구나. 그럼 그때 이제 월급을 얼마쯤 받았습니까? 그때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100만 원요? 저는 이제 고무력에 좀 넘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령 진급하니까 그때가 막 50하국 때가 이 성장이 빠르니까 막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88년인가 89년인가 하여튼 100만 원을 받았다고 우리 육군대학에서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도 드디어 100만 원 넘는 봉급제이 됐다고 그 잔디밭에서 가족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신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농민 단체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이제 그렇게 사회운동을 했는데 저는 뭐 그때 보면 91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의 조직원이 되면서 한 68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국은 그때 행명한다 했어요. 그랬는데 조국이 97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네. 97년. 유학 갔다 왔어요. 행명하고는 곧 한다고 해놓고는 그때 이제 뭡니까 석사 달고 울산대 강사하고 뭐 교수한다고. 버클리인가요? 예, 그래가 버클리로 유학 갔죠. 94년인가. 가기도 꼭 좌파 학교, 빨갱이 학교 갔는데.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 와가 오자마자 이제 IMF가 터지니까 집을 막 세 채씩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고 심지어 막 서울의 송파에는 막 65%인가에 이 법원 경매로 아파트도 잡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98년 무렵에 장군님은 뭐 하셨습니까? 98년에는 제가 대대학을 마치고 그 15사단이라고 화천이 그 최전방 사단인데 네. 사단 작전 참모를 하고 있었네요. 그럼 뭐 중령이시죠? 예. 저는 98년에 이제 한농년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장군님이나 저나 돈 모은 거는 그때 그 무렵까지 전혀 없었죠. 90년부터 98년 사이에. 뭐 맨날부터 재형저축 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다죠, 그죠? 예, 좀 모아. 예. 그런데 저 사람은 유학 가면 로스쿨 유학 가면 저게 돈이 뭔가 박사 과정이니까 그죠? 엄청 비쌀 로스 텐데. 그러니까 버클리 박사 과정이니까 뭐
돈이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은 한 60만 달러 할걸요. 예. 근데 한 6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인가 안 하겠습니까? 한 1억은 있어야 된다도. 가족이 4명이 다 갔거든요. 아, 그럼 1억 훨씬 더 들죠. 가족이. 그래서 애도 낳았어요. 친구들 보니까 예. 미국의 그 명문 사립대학인 통상 한 사람 보내는데 그냥 애가 아주 검소하게 그냥 햄버거 먹고 살아도 1억 정도 1억이라고 든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기숙사 생활비 빼놓고 한 6, 7천만 원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장학 혜택도 거의 없고. 조국은 조아버지가 21억 물려줄 만큼 돈이 없고 그때 은행에 돈 빌려가 다 떼먹었을 텐데 그 유학을 가고 또 갔다 와가지고는 아파트를 막 이것저것 부산이고 송파고 사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하던 사람이 불과 한 7년 만에 미국 가가 박사 따고 그 뭡니까? 저 집도 사냥하러 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중령하던 뭐 장로님이나 무슨 농민단체 사무총장 하던 저나 개털들이죠. 그러니까 혁명을 하다가 한 6년 만에 저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러면 애초에 조국이 혁명한다라는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폼으로 혁명을 했을까요? 저는 뭐 그때 당시 저 사람이 뭐 순수한 혁명의 열정이 있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뭐 저는 사람을 그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속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잘 변하잖아요. 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예.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떤데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근데 그 사람이 행동의 일관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국이 나타난 행동의 일관성은 제가 봐서 아버지 때부터 딸까지 DNA에 모든 출발을 사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아주 삐뚤어진 윤리관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조국이 산호맹을 잘못된 좌익 한국을 뒤엎으려는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게 순수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조국의 인생에서 굉장히 이변적 시간이 그때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조국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사기꾼적인 아주 천민자본주의적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돈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귀중하지 않고 돈을 또 귀하게 벌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도의 문제인데 병적이다. 병적이죠. 예, 우리가 보면 도착증이라고 그러나 이게 옛날에 이게 성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물욕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마니아를 넘어서 병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죠. 돈에 관한 마니스패스 말이 되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저 사람은 정상은 안 해요. 예. 자, 잠깐 부친도 제가 깊게는 안 들고 여기저기 나오는 거 간단하게 뉴스를 봤지만은 부친도 사업 출발이 사기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 황소장도 주변에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다는데 실패하면 사기죄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열심히 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왕왕 보는데, 저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건 완전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대재벌 회장들, 지금은 3세 4세로 갔지만 창업주들 정규영 회장이나 이병철 이런 사람들 보면,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피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물론 돈 벌려고 했겠죠. 근데 돈보다 큰 성취, 이런 겁니다. 허벌판에 또는 이런데 큰 댐을 짓고 아파트가 수백 채가 들었으면 돈은 나중이고 그 자체가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큰 돈 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잔챙이 붙어서 푼돈을 어떻게 하면 좀 챙기고, 어떻게 하면 노무자 월급 좀 떼먹고, 가짜 정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 돈도 못 벌어요. 그 돈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돈이 결국은 다 한번 보십시오. 은행에서 떼먹은 거, 동남은행에서 35억 빌려서 떼먹은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은행들에서 빌려서 기부해서 떼먹은 거. 그래서 지금 총액 언론에서 떼먹은 돈이 안 갖고 해서 이자 대서 그게 백수십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둘째 아들은 사채에서 또 학교 걸로 주겠다고 또 빌려서 떼먹고요. 집도 몇 개 사고. 예. 그런데
은행에서 떼먹은 게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가 갚을 게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조국은 자기 아버지가 이미 은행 돈 떼먹고 IMF 나 있는데 미국 유학 생활하고 갔다 와서 또 집도 여기저기 샀어요. 그러면 조국이 미국 유학 생활하고 집 여기저기 산 돈은 다 누가 줬느냐? 아버지가 다 떼먹은 거죠. 그 집안에 보면 지금 친 거죠. 거기 조국 이혼한 재수 씨가 BMW 타고 다니다가 벤츠 탄대요. 그 아시아나 사무장 한다는 여자가 조은양이가. 동생 조건은 K9 타고 다닌다는 게. 그리고 보면 뭐 엄마가 사는 빌라는 조은양이 앞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엄마도 보면 혼자 쓰고 해운대 예? 그 빌라 살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21원을 물려주면 그게 금수저입니까? 재산 21원 물려받은 사람. 아니, 야 21원 이런 물주면 완전히 뭐 흙수저다. 흙도 아니고요. 똥수저죠. 그런데 21원을 물려받아 놓고 법원이 조국한테 12억 4천만 원인가를 갚아라고 했어요. 너네 엄마하고 아들들이 다 해서. 그러니까 아마 동남은행 저게 못 갚은 부분이 42억으로 늘어나가 법원이 이제 그게 캠코에 넘어간 거예요.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캠코에서 소송을 걸어가 다 갚아라. 그래서 엄마는 18억 몇천만 원, 동생은 12억, 또 조국도 12억 해가 갚아라고 떨어졌는데 조국이 우리 아버지한테 6원만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게 21원인데 그 가족끼리 나누니까 나는 6원만 받았다. 6원입니다. 억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조국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 민정수석 될 때예요. 되고 난 뒤에요. 그 6원 갚았다고 한정상속했다고 안 갚고 그러고는 그 열흘 뒤에 10억 5천만 원에 펀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넣었는지 뭐 어디서 들어갔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 와, 이 정말 은행 돈이고 그 다음에 그 은행 돈에 보정을 선 기술 보정, 예, 그것도 돈, 그 다음에 캠코 재산 이런 걸 다 떼먹고 심지어 사채까지 떼먹고 그러고는 그걸 갖다가 학교에다가 빚을 걸어놓고는 또 그거 빚을 빚쟁이들이 갖고 갈까봐 나중에 또 동생을 시키고 재수 씨를 시켜서 또 학교에다가 100억 이상을 또 걸어놓고 근데 그 학교가요 원래 동네 유지들이 했지 특정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서 이사장을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다음 할 사람이 없냐 해서 그래서 곤란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국이를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추악할 수도 있구나. 예. 그 부인 정경심이와 그 일가 모두가 저 집안의 피가 예. 그러니까 당신들 봐야 조국이도 서울대학 나오고 만화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뭐 영문과 예. 어렵잖아요. 영문과 예. 우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 이럴 때 서울대 영문과는 굉장한 학과였어요. 뭐 법대보다 좀 못할지 몰라도 굉장한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만 자식 공부 못한 거 이야기하면 뭐 우리 큰 딸도 공부 못해서 뭐 삼수하는 바람에 저희 집사람하고 머리 많이 싸맸기 때문에 이 툭 이야기할 건 모릅니다만은 그 엄마 아버지 그렇게 머리 좋은데 애는 왜 공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SAT 떨어져가지고 뭐 미국 해가지고 지금 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게 딱 본인이 엄마 아버지 머리 반반씩 닮았으면 내가 봐서는 이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안 그래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 딸이 공부를 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무지하게.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8등급 뭐 해가지고 뭐 영어도 7등급인가. 예. 그러니까 이걸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야. 세상 공부 못해도요. 마음만 바로 쓰면 다 살아가고. 오히려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재산만 물려주고 머리 좋으면 당신들처럼 사고쳐. 말년에 개망신 당해. 그러니까 사람이 차라리 마음이 마음이 바르면 머리 나쁜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돈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민정수석이 되고 사모펀드를 했다는 거 봐서 저 병자가 아니면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했더라도 민정수석을 받으면 해약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가 군대 같으면 대령 때부터 재산 친구는 요즘은 중령 때까지 확장됐다더라고요. 재산 등록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쓰리스타급에서 중장이 되면 이게 차관급입니다. 별정이. 그때는 저희가 관보에 계절해서 저희 재산을 인터넷에 올려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으면 누가 주식을
펀드 같은 거는 사모펀드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그건 완전히 그거는 아무도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공모펀드는 그야 뭐 예금하는 거 똑같으니까 사는 거. 개인 주식을 살 때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소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주식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업무와 관련이 있나 없나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니 뭐 현대자동차니 이런 것들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괜찮아. 뭐 모르겠죠. 그것도 저 산자부나 이런 데 있는 공무원은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뭐 공무원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대령 완수다가 갖고 있다고 영향 끼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팔아버려요. 아니면 이제 백지신탁. 백지신탁은 뭐냐면 업무에 관련성이 있을 때 뭐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뭐 되게 그런 정도라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 펀드들은 많이 들었는데 펀드들은 들은 사람이 꽤 있고요. 뭐 이런 게 통상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정기예금 들거나. 그렇겠죠. 근데 뭐 사실 중고등학교 애들이 있으면 저축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군인공제에 넣는 거 외에는 저축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대개 사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그래 아침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야 이거 완전히 이 벼슬을 이용해서 한미천 잡아보자고 아주 작정을 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멘탈은 그럴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스카이캐슬 이런 게 해보니까 우리는 야 조국이 뭐 돈 좀 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조국이는 위만 쳐다볼 거예요. 그렇게. 야 옆집 누구 보니까 100억대 재산에 별장도 있던데 나는 이게 뭐냐. 야 나는 이 정말 불쌍한 놈이다. 저 부인하고 집 세 채밖에 없는 나는 정말 이렇게 불쌍하냐 이래가지고 여보 당신 민정수석 100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창 몇백억 몇천억 감 챙겨서 우리 살아봅시다. 이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예. 저런 놈들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가. 뭐 장하성이가 왜 젊은이 분노하지 않는가. 조국이의 저 후한무치한 도덕적인 돈에 관한 아주 비열한 재화. 그 다음에 우리 이 공동체를 전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적과 내통하는 적에 대해서 왜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어요. 많이 좀 유핑 이거 젊은 사람들 좀 퍼날라 주세요. 예. 자 오늘 신 장군님의 조국에 대한 분노를 들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